지금 여러분께서는 신나게 돈 버는 매일경제TV 돈벌자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절세, 재테크 꿀팁을 좀 살펴볼 텐데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무엇일지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돈벌자 출연진분들께 모두 드리고 있는 질문인데요. 세무사님께 돈이란 뭘까요? 저한테는 우선은 제 돈을 만들어주는 게 제 돈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돈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전 이제 자산 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돈의 흐름을 잘 맞춰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히려 방어적 기제로 세금을 절세를 했을 때 저에게는 그게 오히려 수익으로 창출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 돈을 어떻게 잘 세이빙을 할까에 대한 관점들로 좀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새지 않도록.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돈을 좀 벌어봤다, 아니다. 열심히 벌어가고 있는 중 같습니다. 네,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세무사로서 오히려 진짜 세무 잘하면 돈이 엄청 벌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실제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자산 액수가 좀 크기 때문에 그쵸. 그분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상승은 이제 어느 정도 최근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할 때 텍스를 오히려 더 세이빙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도 시점에서 빨리 이제 이 발을 뵐 때 세금을 어떻게 더 많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쵸. 그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돈 많이 벌면 만나 뵐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네, 돈 벌기 쉽다 아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능력만 있으면 대한민국 사회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할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올해 10만을 돌파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거 2008년도와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008년도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나고 나서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죠.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200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초임을 했었죠. 그때 이제 느꼈었던 게 미분양이 이제 10만 호가 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공포가 엄청 심했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지만 그때 많은 이제 조정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미분양 대책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건설사가 무너지면 뭐 PF가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이 사태가 도미노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타격이 올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08년 말에 최대 16만 5천호까지 이제 미분양이 찍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공식 물량까지 포함하면 20만 가구가 넘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도 검색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대외 의존도가 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시장이 이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정부에서 정했던 미분양 이제 위험한 한계선 6만 2천 호였거든요. 네. 작년 11월부터 월마다 거의 10,000호씩 증가가 돼서 한계선을 네, 맞습니다. 넘어가고. 23년 1월에 이미 이제 7만 5천 호로 한계선을 네. 넘어선 상황이죠. 2월 통계도 아마 곧 나올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8만 호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와. 좀 듭니다. 예. 10만까지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분양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이제 국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양극화된 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부 지역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대내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좀 유의미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현상이 좀 닮아 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명박 정권에서도 매수자를 위한 뭐 취득세 감면을 좀 해줬었습니다. 그렇군요. 2.7% 정도 가량이 이제 취득세였는데 그걸 1.35%로 좀 낮춰주고 네. 그다음에 실제 그 당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샀을 때 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좀 줄여주는 네. 그런 혜택들을 하나씩 풀었었거든요. 그렇게 유리하게 해주니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시간을 봤을 때 조금씩 그게 이제 효과들을 크게 주니까 조금씩 유의미하게 좀 기여를 했던 걸로 네네. 비춰집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12억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 구입할 때만 200만 원의 이제 취득세 감면이 있고
사실 아직은 이제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말 정부가 미분양에 대한 해결 대책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나올 만한 정책은 뭐가 있을지 우리가 좀 미리 내다볼 만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분양 주택을 혹시나 취득을 하게 됐을 때 그 취득세 부분을 좀 줄여주는 전략. 그리고 사실 취득세 중과세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2월 국회 때 원래 통과가 좀 됐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된 바가 있는데 네. 그것도 통과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과거 이명박 정권과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는 편이기 때문에 네. 세금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세특례 제한법 좀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네. 98조의 2부터 98조의 8 그리고 99조의 2 정도가 그 당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노력을 강구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이 부동산 역사, 이 세금 정책 역사를 좀 알게 되면 앞으로의 정권에서도 이런 유사 정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네.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98조 2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을 취득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조금 이제 특례를 해주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건 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됐는데 이게 수도권 외의 지역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근데 혜택이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좀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좀 기본세율 적용해주겠다. 그 정도의 혜택만 있었는데 이게 유의미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게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98조의 3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뭔가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2일까지 대부분 정책이 이제 1년 단위로 좀 촘촘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그걸 양도를 하면 5년간 증가된 양도소득세를 60%를 감면해주겠다.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같은 경우는 전액을 면제해주겠다. 전액. 예. 와. 그리고 또 혜택이 있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주택수에서도 포함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건 상당히 큰 영향인데 이 98조의 3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되니까 이 98조 3을 적용받는 주택을 99채를 갖고 있고 제가 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 주택을 팔 때는 99채가 포함이 안 되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혜택을 활용할 수 있었고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거거든요. 그래도 이거 사더라도 5년 동안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 주더라도 이 양도소득세라는 건 결국 주택 가격이 올라야 세금을 내는 건데 지금 사도 오를 것 같지 않아 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사 성격의 이제 정책들이 연장이 됩니다. 네. 1년간 풀었다가 또 연장하고 또 풀고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다음에 98조의 6이 나옵니다. 2011년도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때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 미분양 주택이 아니라 준공됐는데 미분양인 주택이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준공 미분양을 만약에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임대주택이 이제 5년이 있었습니다. 5년 제도가 있었는데 그 5년의 임대주택을 하게 한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됐을 때 5년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50% 감면을 해주겠다. 네. 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제도까지 나오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해결이 안 됐군요, 미분양이. 결국 이제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받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전세랑 그 매매가가 거의 갭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왜 사냐? 정말 지금이랑 비슷한. 네. 네. 오히려 가격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아야 오히려 안전하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돌던 시절이었죠. 네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2013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2를 냅니다. 이게 좀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건데 네.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때는 미분양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신축 주택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해주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역에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 주택을 샀었죠. 그 당시에 이제 무적도장이라 그래서 이게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혀서 99조 2 적용을 받으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큰 혜택으로 인해서 좀
이 주택 시장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부의 완화 정책이 혹시 언제쯤 나올지 예상되는 시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처럼 한 10만 원부터 만약에 이제 리스크를 좀 느끼고 감지하고 이제 대책을 내놔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당장 제가 봤을 때 뭐 8만 원부터 위험하다. 그럼 당장 제가 봤을 때 4월부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먼저 좀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3년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23년 7월이면 네, 여름에나 예. 네. 그때 매년 그 다음 연도에 쓸 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아마 이 관련된 내용을 담은 다음에 이 여야 국회에서 결국은 이제 입법 과정에서 별 무리가 없으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식으로 입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철학이 좀 있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08년도부터 거의 15년도까지 나왔는데 08년도에 이 제도를 활용하신 분과 13년도에 이 제도를 취득해서 활용하신 분의 이제 입장은 아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투자 철학, 그다음에 시점을 잘 맞춰서 이 제도를 본인에게 얼마나 응용이 될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두운 전망을 보고 있는데 2024년에나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외에도 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주택 중과세는 이제 점점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주택 시장 활성화하는 방향들이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취득세 이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만하게 적용이 되길 바라는 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제도가 좀 부활을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준공후 미분양도 임대주택을 뭐 5년을 하게 되면 추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뭐 이런 제도들도 지금 이제 아마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이제 제도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폐지를 했었는데 다시 살리겠다라고 13 경제정책 방향에서 얘기도 나눴었고, 그러면 그러게 됐을 때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취득, 보유, 처분인 양도 쪽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을 주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걱정되는 바는 사실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13 정책 방향에서는 그 임대 기간이 너무 호흡이 긴 거죠. 네. 예, 10년 그리고 이제 15년을 하면 조금 더 이 기준에 대해서 완화해주겠다라는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문구가 있었는데 그 10년과 15년의 호흡은 사실 일반인 분들에게 너무 길거든요. 그렇죠. 네.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10년이면 거의 뭐 상속과 증여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좀 불안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17년 8.2 대책 때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풀어줬었어요. 네. 하지만 18년 9.13 대책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들에 대한 혜택을 전부 다 많이 이제 다시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혜택 준다고 했을 때 양성화하니까 또 그 혜택이 좀 있으면 다 사라져버리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가 어떻게든 절세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또 배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부동산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